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남성은 3명 중에 1명,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남녀할 것 없이 암 유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의 사망 원인 1위 암. 암의 기밀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병원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암에 대한 새로운 사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암 예방법부터 암을 이겨내는 놀라운 식재료의 특별한 이야기까지. 소리 없는 불청객 암을 이기는 법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자 의사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은 기본, 뛰어난 화술까지 겸비한 스타 한의사 이경자가 말하는 암 이야기. 암 환자들의 특징이 다 입이 마르거나 써요. 우리 혀를 보면 우리 건강의 이 끼를 본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암에도 안 걸려요. 암을 예방하는 특급 노하우와 정말 암이 급속도로 줄어들죠. 모두를 놀라게 한 암을 잡는 특별한 비결까지 지금 공개됩니다. 아니 윤택 씨가 암에 걸리면 네. 한의원에 가겠어요? 큰 병원에 가겠어요? 선생님한테 가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윤택 씨가 저한테 오면 저는 큰 병원을 가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한의사인 제가 왜 나왔을까요? 불필요하게. 저는 많은 민간요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700여 가지 민간요법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70여 가지 한약재를 다뤄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암에 걸리면 일단 큰 병원, 암 전문 병원에 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의학에도 암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고려시대에 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때 그 암 환자들은 어떤 한약을 먹었고 어떤 섭생을 했을까? 오늘 제가 그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아침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빨간 펜을 들고 이경재 원장의 한의학 암이란 무엇인가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몸속 응어리 쓴 피가 암을 만든다? 우리가 암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입구가 3개가 있어요. 일반 암이라고 할 때 입구가 3개 있고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암이 됐다는데 그게 아니라 암세포가 탐욕스럽기가 산의 맹렬한 기세처럼 다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십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암이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암을 류 또는 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류는 여러 가지 작은 종양을 류라 그러고요. 옹은 큰 종양을 옹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 원인은 바로 어혈이에요. 피가 탁해서 뭉친 걸 뜻해요. 그래서 활혈거를 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돌게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뭉쳐진 적취를 없애야 되는데 이 어혈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앉아서 3분 지나면서부터 혈액순환은 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3분 지나면서부터 혈액순환은 벌써 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물을 먹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장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지금 메모하십시오. 소변을 시원하게 보면 어혈이 없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피를 알 수 있어요. 한강이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물이 깨끗한지 오염됐는지를 알려면 어디서 물을 한번 떠보면 알까요? 하류에서? 똑똑하네. 아나운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정답이에요.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에 물을 딱 떠봐서 깨끗하면 상류, 중류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혈액이 상, 중, 하가 있는데 위가 다 깨끗한지 소변만 깨끗하면 다 깨끗한 거예요. 소변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피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소변이 거품이 많거나 뭐 찌꺼기가 있거나 샛노랗거나 아니면 악취가 나거나 하면 여러분의 피도 그와 같은 상태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투명하고 시원하면 좋은데 소변이 거품이 많으면 우리가 카푸치노 소변이라 그러거든요. 거품이 많은 소변은 몸에 단백뇨가 나간다거나 당뇨가 생길 때 거품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진한 위스키 색깔, 보리차 색깔 진한 건 암 환자의 소변색이에요. 그래서 이재만 선생의 동의수소의 봉헌에도 암 환자, 옹 환자가 죽을 때가 되면 적색의 소변을 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위스키색 적잖아요. 그 아주 붉어요. 그건 뭐냐면 피
피도 섞여 있고 몸이 탈수가 되고 체중이 감소가 돼가지고 수분 자체가 부족한 수변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봐도 암 환자는 구별이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황제의 대변을 가지고 병을 진찰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소변 대변은 왜 중요하냐면 소변은 혈액순환의 상태를 아는 거고 대변은 우리 장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대변이 새카맣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위나 십이장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전날 윤택 씨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대변이 검해요? 있죠. 네,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 정답이에요. 그래요? 술을 많이 먹으면 위벽이나 십이장에서 피가 흘러요. 특히 폭탄주 한 3잔 먹으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빨간 피가 흘러서 소장, 대장 나오는 동안에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대변은 위나 십이장 상부에 있는 소화기관에 출혈이 있는 거고요. 새빨간 피가 나온 건 있죠. 이건 항문에서만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질이나 치루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항문에서 생피가 나올 때는 빨간 피가 나오는 거고 가장 좋은 대변은 황금색 바나나 대변이에요. 황금색 바나나 대변은 무슨 뜻이냐? 황금색. 발효가 100%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이에 냄새가 난다거나 색깔이 검은색이나 진한색이 있으면 부패반 발효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드셔야 되죠? 그래서 효소나 유산균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식혜를 먹는 건 조청이라는 걸 드시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수정과를 먹는 건 계피로 소화를 돕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한식의 중간중간에 식혜라든가 수정과를 먹는 게 다 그러한 효소나 유산균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요거 80점짜리 혀예요. 80점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 장에 가스가 좀 있고 근육이 뭉쳐있는 혀예요. 병은 아니고 백태가 바로 근육의 피로 장에 가스예요. 오영실님 한번 혀 내밀어.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허리하고 어깨가 많이 뭉쳐있는 혀예요. 예. 자, 그다음 김환 씨 혀 내밀어. 가까이서도 안 보고 어떻게 신의 경지시네요. 신의 경지는 아니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기 때문에 좀 릴렉스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혀만 보고도 아시죠? 이걸 한약의 설진이라 그럽니다. 혀가 핑크색으로 깨끗하면 100점, 하얀색 백태가 있으면 80점. 이건 병 아니에요. 그냥 어디가 가스가 차고 근육이 뭉친 거예요. 노란색 태가 있으면 오렌지 주스 먹은 거 말고요. 노란색 태가 있으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는 검은색 태가 있어요. 블루베리 먹은 거 말고요. 그래서 검은색 태가 있거나 태가 두텁고 굉장히 오랜 세월 그 태가 안 없어집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우리 혀를 보면 우리 건강의 이끼를 본다. 그래서 혀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암 치료는 항암제 치료가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그렇죠. 항암제 치료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은 깡패 같은 녀석이에요. 좋은 말로 달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항암제예요. 근데 특수부대에 특공대가 가서 암을 물리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주변이 많이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한 300여 분을 봤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일단 암에 걸리면 우울합니다. 윤택 씨, 암에 걸리는데 막 행복할까요? 아유. 그건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위나 식도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스꺼움 증상이라든가 식욕부진, 입맛이 없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1년 사이에 17kg 이상 빠지면 거의 열의 7은 암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암 환자들의 증상은 항암 치료 부작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터를 보고 나는 과정에 나오는 폐허가 바로 우울증, 메스꺼움, 입맛 없음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이 증상을 회복할 때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저한테 이런 말, 선생님 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입맛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환자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면 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입이 마르면 피곤한 거예요. 네, 아이들은 입에 침이 많잖아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활자라는 한자를 보면 삼수변에 혀설이 있어요. 혀에 물이 많으면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특징이 다 입이 마르거나 써요. 그러니까 입이 촉촉해지고 입맛이 돌아오면 원기가 살아나는 멋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입맛 돌아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입맛이 돌아와야 장운동도 되고 체중이 회복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허벅지 만져보시겠어요? 우리 몸에 이 허벅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근육의 3분의 2가 허벅지에 몰려 있어요. 산후풍이라고 들어보셨죠? 산후풍은 아시아 중에 한국 여성들이 특히 많아요. 미국 여성들은 산후풍이 없습니다. 왜? 근육이 많으니까.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산후풍이 없어요.
예, 요즘 운동 많이 하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 산후풍이 없는 것도 다 허벅지 근육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50 넘으면요,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척추도 건강해요. 허벅지 근육이 마르면서 무릎 통증이 오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이 마르면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이 오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만 있으면 척추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나이 70, 80대도 해외여행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 암 환자에겐 허벅지 근육과 입맛이 제일 중요하다. 이경재 원장님은 지금 허벅지가 근육이에요, 살이에요? 저는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게 제가 운동을 좀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이렇게 전동보드 타다 자빠져가지고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건강 전문가로 29년 연구했는데 예. 내 몸 하나 못 따라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52번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속근육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예. 가을쯤에 다이어트까지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20kg 빠진 이경재 원장을 내년 봄쯤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지 뭘 또 가을부터 해요? 지금 하면 늙어요. 여름에 살 빼면 안 돼. 가을에 살 빼면 다이어트 돼. 하시려는 분들 선생님 따라서 지금 잠깐 쉬시고. 너무 좋은 명분이 생겼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허벅지 근육을 요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엉덩이 근육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요,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인슐린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엉덩이 근육이 체지방을 태우는 데도 아주 좋아요. 배 왕자 새겨봐야 쓸 데 하나도 없어요. 배 왕자는 그거 사치예요. 그래. 저는 가장 중요한 생계형 근육,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입맛 좋아지는 걸 강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에 걸릴 사람은 따로 있다. 자, 빨간색이 많으면 체온이 좀 높은 거고요. 파란색이 많으면 체온이 좀 저체온인 거예요. 자, 이 두 분 중에 암에 잘 걸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체온이요. 저체온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맞췄다. 네. 1대 100입니다. 온 국민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로는 36도씨부터 암이 좋아하는 온도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얘기예요. 37도부터 암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실제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대장암이었던 걸 기억해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가 막 40도 이상 그죠, 고열이 열이 있거든요. 네. 4주 4주 동안 말라리아를 막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어. 그 4주 동안에 막 고열이 암세포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받는 유명한 치료가 두 가지 있죠. 항암 치료가 또 하나 뭐죠? 방사선. 방사선. 고열로 때려서 암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체온이 36.5도가 지금 안 됩니다. 특히 50이 넘은 분은 36.5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평균적으로. 35.7도 정도 돼요. 통계 나왔어요. 50이 넘으면 체온이 떨어져. 그래서 뭐죠? 36.5도가 아니라 한 37도만 된다면 예. 정말 암이 급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37도를 만들 것이냐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 몸이 36.5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따뜻해질까요? 오영실님. 생강도 먹고요. 저도 이 손발을 따뜻하게 이 핫팩 같은 거 들고. 정답. 이분 배운 분이에요. 이분 공부 잘한 분입니다. 대학 때. 윤택 씨는? 뭐 먹으면 막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사람 네? 약 보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뜨거운 국물 같- 자, 우리가 먹어도 체온이 오르고 따뜻하게 해도 체온이 오르고 생강대도 체온 올립니다. 네. 다, 김아 씨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정답.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렇죠. 찜질방 이런 거. 정답. 따뜻한 곳에 가야 돼. 근데 그냥 찜질방도 돼. 숯가마가 좋아요. 잠깐만. 숯가마는요, 계란이 노른자부터 익어요. 원적외선이라는 안에서부터? 특징이 안에서부터. 우리 내장부터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 안 아파요. 특히 아랫배가 여자는 따뜻해야 돼요. 남자도. 남자. 아랫배가 따뜻해야 장이 좋아요. 아랫배가 따뜻해야 호르몬이 좋아요. 아랫배가 따뜻해야 면역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뭐라 그러냐면 호르몬의 베이스 캠프, 면역력의 기초 공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볼게요. 자, 배꼽하고요, 명치하고 딱 절반 자르세요. 여기가 바로 피로점. 여기를 비비면 아프잖아요. 만성 피로 있는 거예요. 세게 비벼보세요. 여기가 부신 기능을 측정하는 곳이에요. 아픈데요? 아프면 피로가 있는. 근데 비비세요. 세게. 그러면 진짜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네. 가벼워요. 눈도 가벼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배꼽과 명치 딱 중앙이에요. 위치는 좀 틀려도 돼요. 여기를 세게 비비세요. 손바닥 비비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피곤한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은데. 본인은 편한 거예요. 거긴 아파요. 본인 의외로 편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자, 여기를 하면 자, 이제 눈 떠보세요. 아까보다 눈이 좀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부신의 피로를 푸는 거예요. 한의학으로 말하면 중환이라는 자리인데 우리가 여기를 자극하면 체온도 올라가고요. 눈도 밝아지고 몸의 기가 발발해져요. 그다음에 뜸요법도
뜸. 옛날에 맞아. 뜸이 참 대단한 근데 건데 그게 상처가 남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은 바세린 같은 걸 먼저 발라주고 뜸을 뜨시면 화상을 안 입을 수가 있어요. 뜸은 제일 중요한 게 뜸 뜨면 좋아요. 뜸 무릎에 뜨면요. 무릎 그날 안 아파요. 제가 의료봉사 가서 많이 느낀 거예요. 예. 막 할머니들 오세요. 아이고 이 무릎도 시리고 참으로 좋은 일 어깨 좀 좋았으면 이렇게 와요. 예. 그 뜸 뜨잖아. 다 나서 가.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아픕니다. 그게 뭐냐면 따뜻하게 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만 따뜻하면 만져주고. 우리 몸의 기는 돌게 돼 있고 예. 배가 따뜻하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저체온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지 정답 다 나왔어요. 잘 드세요. 먹으면 아침 먹으면 체온 올라가요. 운동하고 움직이면 체온 올라가요. 그죠? 그다음에 따뜻하게 하시면 좋아요. 핫팩도 좋고 손발 파라핀 같이 따뜻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달라져요. 무병장수란 말은 틀려요. 병이 없으면 교만해요. 그래서 일병장수란 말이 맞아요. 당뇨병이든 어떤 병이 하나 있으면 그 병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병 때문에 내가 노력도 하게 되고 그 병 때문에 섭생도 조절하게 되니까 훨씬 더 장수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영실 님도 갑상선암이라는 암 중에서 제일 느리고 착한 암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섭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 특히 암 환자들은 저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감기 걸려줘야 돼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열이 오르잖아요. 그게 암세포를 태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을 좀 너무 자주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네. 암에 걸릴 성격이 따로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주로 착하고 그런 거. 혼자 막 생각하고 화를 쌓아놓는 거잖아요. 남 신경 많이 써주고 네, 네, 네. 이런 분들은 이게 암세포가 막 생긴다고. 네. 이재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 살고 있는 데서는 착한 사람이 병이 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화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나쁜 사람도 암에 걸리고요. 착한 사람도 암에 걸리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비만이 어쨌든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찐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무슨 일 나오죠? 저 이걸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얘기 네. 못하고 있었어요. 김에 홍상리 선생님이 예. 한의사가 뚱뚱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뚱뚱한 사람이 한의사가 될 겁니다. 원래 나 뚱뚱했어요. 그래서 저 다음에 이어서 방송할 서재걸 원장이랑 저는 생년월일이 같아요. 서재걸 원장은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저는 혼자 쌍둥이 몸무게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발목이 또 까딱까딱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요. 앉아 있을 때 남이 전혀 운동하지 않은 것처럼 케겔 운동 있잖아요. 항문 조이기 운동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씩 하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게 돼 계신 있어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윤택 씨가 케겔 운동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발을 지금 벌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케겔 운동은 효과 없어요. 그래요? 닫아야 돼. A자로. 닫아야 엄지발가락 약간 안쪽으로 닫아야 항문 방광관략근에 조여집니다. 오, 힘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자세 하나가 요실금을 방지합니다. 요실금은 약이 없는 거 아시죠? 근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만 안쪽으로 약간 틀어주면 항문 방광관략근이 강해지기 때문에 요실금도 예방하고 이 허벅지 안쪽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원장님은 일자로 입 근육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주 10년을 방송을 강의를 해도 그냥 줄줄줄줄 대단하시네. 늘 똑같으시고. 전자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자장치. 지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앉아있을 때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조인다거나 그 다음에 발을 까딱까딱 한다거나 골프공 같은 거 하나 놓고 발바닥으로 굴리면 계속 무릎 운동도 되고 네. 고관절 운동도 되고 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되니까 이 점은 앉아있으면 안 돼. 인간은 동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요 30%는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돼요. 70%는 가만히 있어줘요. 근데 일요일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밥 세끼 먹으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요일날은 밥 한 끼만 드세요. 선생님 그러세요? 미쳤습니까? 자, 그러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그거 지켰으면 제가 왜 뚱뚱하겠어요? 그래서 자 결론은 비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네. 앉아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인간은 동물이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암을 고칠 때
임산부처럼 행동하고 임산부처럼 다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환 씨가 왔어요. 위암으로 왔어요. 원장님, 저 영지버섯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시다. 영지버섯을 일단 15g씩 차로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드셔봅시다. 그리고 나서 소변 색깔이 좋아지는지 확인합시다. 근데 소변 색깔 보니까 좋아졌어. 투명해졌어. 소변색이 투명해지면 좋은 거예요. 그 혀태도 깨끗해졌어.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졌어. 그럼 영지버섯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영지버섯을 좀 진하게 달여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4주로. 그다음에 4주 했는데 역시 다 좋아졌어. 예. 그러면 이제 영지버섯에 몇 가지 약재를 더해서 처방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무작정 드시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한테 약을 한 첩이라도 잘못 쓰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참 임산부 다루듯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한의사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민간요법을 무작정 쓰지 마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쓰지 마세요. 뭐 때문에 좋아졌고 뭐 때문에 나빠졌는지 몰라요. 자, 지금 빨간 펜으로 메모하세요. 혀, 소변, 대변으로 내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확인하세요. 혀의 태가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산삼을 먹었더니 더 혀태가 많아졌어. 나는 산삼이 안 받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모든 약초는 나와 궁합이 맞아야 돼요. 모든 음식은 나와 궁합이 맞아요. 모든 버섯은 나와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임산부로 다루듯이 하나하나 잘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암을 다스리는 대증요법, 표적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안 걸렸어. 예방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 암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폐암이 1등, 대장암이 2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술과 담배는 다 하셨는데 간은 괜찮으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대장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병력을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저는 폐암이나 대장암의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유전적인 확률이 뭐 다른 거보다 후천적인 거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배 끊었습니다. 폐암이 1등이니까. 쉽죠? 자, 대장암 아침마다 녹즙 같은 걸 한 잔씩 해요. 그다음 녹즙이 없어 미역 다시마라도 먹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보려고 대장암에 안 걸려보려고 이런 좋은 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건강에 좋은 짓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 예방의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암이 전이가 될 때 제일 먼저 전이가 되는 곳이 임파선이에요. 면역력의 전방 초소가 임파선이에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염증에도 안 걸리고요. 암에도 안 걸려요. 그 면역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따뜻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배가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 여기 다 나왔습니다. 뭐 녹황색 채소, 포도레몬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등푸른 생선 먹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올 여름철에 뭐 삼계탕 한 대 드셨잖아요. 예. 삼계탕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삼계탕은 닭과 인삼의 만남이에요. 닭은 날개가 있어서 위로 올라와요, 기가. 인삼은 그늘에서 자라요. 뜨거운 녀석이에요. 인삼, 마늘, 후추, 그 다음에 찹쌀 다 따뜻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음인 체질은 삼계탕이 좋아요. 근데 양인 체질의 삼계탕을 많이 먹으면 뾰루지가 나거나 두통이 나거나 오히려 힘이 더 빠져요. 그건 뭐죠? 열이 올라간다라는 건가요? 예, 먹으면서? 안에 있는 열을 데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열치열이 아니라 예. 이열. 삼계탕의 뜨거운 열기로 속에 있는 냉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럼 삼계탕이 안 받는 사람은 장어로 드시면 돼요. 장어하고 삼계탕이 반대고 삼계탕과 돼지족발이 반대예요. 여러분이 이걸 상식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꿀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꿀 먹으면 좋아요?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좀 맛있어요, 꿀이. 드시면 돼요. 좋아요? 저도요. 네, 그리고 이 세 분은 꿀 먹어도 괜찮아요. 꿀 먹으면 어때요? 벙어리 되죠. 윤택 씨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먹어서 좋아진다는 건 하루에 금방 효과가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혀, 소변, 대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혀가 깨끗해지고요. 대변색도 좋아지고요. 소변도 좋아져요. 근데 안 받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혀에 백태도 많아지고요. 배도 더부룩해지고요. 근데 그날 항계하지만 먹지를 않기 때문에 막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의사는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변을 가져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이런 변이 있나? 변을 가지고 합니까? 원래 암 환자는 사실 대변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왕진을 갔을 때 대변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좀 제가 이제 스마트해져서 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혀. 그러니까 제가 이때면 아까
이러한 많은 음식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암 환자들은 뭐가 좋대더라. 아가리쿠스가 좋대더라. 영지가 좋대더라. 상황이 좋대.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짓을 하는데 어떤 좋은지 면역력, 배를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한번 37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든 한의사의 그 진맥이나 이걸 거치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대변과 소변과 혀를 보고 아는 습관들. 오늘 하루로 좀 부족하다면 이틀 관찰하고 3일 관찰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몸을 점점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암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암에 대한 이야기, 이경재 한의사님께서는 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암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양방의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허. 여러분 통합의학과 서재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통이 곧 항암이다. 서재걸 통합의학과 교수.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암이 있다 합니다. 이거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 잘생깁니다. 꿈꾸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더 잘생기죠. 췌장암 세포를 가지고 티모키논을 주입을 했더니 한 80% 이상이 사멸을 한 거예요. 예.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 베스트 3. 서재걸 교수가 추천하는 항암 음식은? 암을 극복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이경재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소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연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앞에서 전달을 하지만 예. 그 TV 채널을 돌려버리면 예. 소통이 끊어지겠죠. 그럼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이 준비해도 제로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끊어질 때 결국 병도 생기고 그 병이 심하게 되면 암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소통이 암을 막아내는 길이다. 소통이 항암이다. 그래서 불통 즉 통이다. 그러니까 통해야 된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은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가족력이라는 게 좀 있어서 네네. 암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경재 한의사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할아버지가 폐암이셨기 때문에 나도 조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특히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나 맞습니다. 난소암인가요? 그런 것들은 예. 굉장히 유전력이 높다고. 그래.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졸리는 아직 멀쩡한데도 가족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기도 전에 그냥 수술해버렸죠. 이 한번 암이 유전이란 말을 조금 다르게 통계적으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통계를 보시면 암의 원인이 담배가 흡연이 30%, 굉장히 높네요. 음식이 30%예요. 그럼 여기 끊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담배를 안 피면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60%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 5%짜리 때문에 나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 하면서 담배를 피고 막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정말 호도하지 말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검사를 아주 정리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암이 있답니다. 이거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내시경을 하는 거는 암이라는 그 약간 그런 안 좋은 게 어떻게 해서든 발견되겠지라는 그 희망감을 갖고 있는데 위내시경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암이 있을 확률이 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아픈데. 왜냐하면 점막 밑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안 보이죠. 선생님들이 그걸 다 헤집고 파서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상 조직을 자꾸 헤집지는 않잖아요. 뒤쪽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CT 검사, 그걸 해야 옆에 상관관계가 사실 보이는 거거든요. 왜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 CT 촬영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요즘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CT 촬영을 뭐 갑상선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폐 CT도 있고 뭐 이런데 사실 뭔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암 조직이 있었다면 이런 무서움들이 막연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검사 자주 하면 없던
암도 생긴다고. 그래,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방사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은 암의 원인 중에 방사선이 있으니까요. 자외선이 암의 원인이에요. 한 번 CT 찍는 그 방사선 양이 1년간 우리가 쬐는 방사선 양의 한 20에서 50배 정도 되니까 아주 집중해서 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방 작은데 에어컨 틀면 시원하지만 방 넓은 데 틀면 시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얻는 장점하고 대신 피해보는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할 때 CT 검사를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입니다.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위암, 3위가 대장암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주 검사해서 자주 발견된 것 때문에 갑상선암은 아무래도 좀 높다고 예상이 되고요. 네. 위암, 대장암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위도 보시는 것처럼 6분의 5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대장도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좌측 대장이 80%나 돼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오래 고이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잘 안 생기니까 소장암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다 지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오래 들러붙어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 주로 생기는 암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이 불편하고 왼쪽 아랫배가 불편한 거에 사실 대부분은 다 장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스가 됐건 대변이 됐건 마지막이 왼쪽으로 돌아서 항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을 충분하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뭐 눌러주면 조금이라도 연동 운동을 통해서 흐를 거니까 소화기 계통의 암의 예방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가 그냥 딱 정답이에요. 예, 그 말은 곧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고 잘 화장실 잘 가야 되고 잘 내려보내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변비가 있으면 암이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거죠. 암인 사람들 봤더니 변비가 많더라. 이 말은 사실은 맞고요. 변비가 무조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래 머물러 있는 게 그렇게 유리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배출을 적당한 시간에 하는 사람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손바닥 하나 가지고 모든 설명을 해볼 텐데요. 건강한 몸은 이 팔뚝입니다. 자 여기서 손바닥 쪽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은 병이 된 거예요. 각종 병이네요. 예, 그러니까 병이 되려면 저 손바닥을 거쳐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암인 환자는 치료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쪽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치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는 법은 없어요. 치료도 이 길을 거쳐서 이게 없어져야 건강한 몸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를 만들면 치료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사증후군이 여러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솔직히 대사증후군이란 말이 이렇게 좀 잘 들었던 말은 아니에요. 뭔지 자세히도 몰랐고 그렇다면 저런 질병이 나오기 전에 나한테 전조 증상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는 건지. 네, 그 대사증후군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소화 잘 안 되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네, 신진대사 안 된다, 대사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면 대사가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거의 다 소화 안 된다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그쵸. 양도 줄이고 뭐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화끈하게 당뇨거나 확실하게 고혈압이거나 확실하게 고지혈증이면 약을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 아깝게 다 탈락한 사람인데 골고루 갖고 있는 사람. 혈압도 전 단계, 당뇨도 전 단계, 고지혈증도 전 단계인 사람은 약이 없죠. 꼭 애매한 거 주는 약이 없으니까. 그게 대사장애예요.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 잘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이 조금 그렇죠. 뚱뚱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더 잘생기죠.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뭐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박관념은 또 암을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이어트를 하세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살이 갑자기 찌는데 붓기가 있는 것처럼 해서 찔 때
이건 이제 대사장의 뭐 완전한 신호가 될 수 있죠. 중년 여성들이요 주로 다 푸석푸석해요. 네. 손도 퉁퉁 부어 계시고 이렇게 눈두덩도 투덕투덕하고 이런 데가 네. 좋은 살 같지 않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네. 대사증후군을 알면 젊은 애들처럼 왜 날씬하고 뭔가 그쵸, 이렇게 탄력 있고. 날렵한 느낌을 네네.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지만 왜 옆 사람보다 내가 더 그런가의 차이는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사장애를 미리 고민하고 치료하면 그걸 조금 미리 깨닫고 유지하면은 이경재 원장님이랑 제가 같은 나이인데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방법은 우리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람 만나는 건가요? 숙제하겠습니다. 네. 숙제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는 이제 저렇게 되라 그럴까봐 겁이 나는데. 저 사람 만나는 거면 할 거야. 이제부터는 몸의 소통을 위해서 평생 숙제 중에 50대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운동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말은 아나운서에게, 예, 그리고 운동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예, 운동 전문가 헬스 트레이너를 모시고 정말 이 운동을 통해서만이라도 암을 극복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암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JP 헬스 트레이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항암 운동으로 통하라. 헬스 트레이너 JP. 어쨌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운동은 너무 생소합니다. 네, 근데 암은 되게 중요한 게요. 예. 암 환자들을 딱 치료를 딱 받고 딱 오는 순간 보면 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없어져 있어요. 다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암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허벅지를 키워두는 거예요. 단백질 소실이 워낙 크고 여기서 대부분 당, 지방 대사를 허벅지하고 엉덩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키워두는 게 암 예방법은 사실 맞죠. 그렇겠네요. 예. 운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예. 허벅지랑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예.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셔야지 제대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운동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의자를 갖다 놓고 제대로 스쿼트를 할 수 있는지 예. 앉았다 일어났다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스쿼트예요. 맞아요. 네. 스쿼트는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따라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이 스쿼트를 잘못하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무릎에 연골에 무리가 생겨서 오히려 운동하는데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잘못하다가 예. 무릎 나간다는 사람. 예, 그렇죠. 나간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연골이 마모된다.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 같아요. 예. 자, 다리를 먼저 자가 테스트예요. 내가 제대로 스쿼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자, 먼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를 한번 벌려볼게요. 어깨를 벌리셨어요? 허리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틀리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틀렸어요? 다시 한번. 뭐가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거예요? 다시 일어나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잘 틀리셨어요. 자, 진짜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보통 예. 일어날 때 여기 김주현 아나운서님 보시면 일어날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날 때 체중이 무릎으로 실린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이 연골에 무리를 주겠죠. 두 번째 틀린 건 뭐냐면 자, 일어나실 때 한번 인사를 하고 일어나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 예의가 바르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립근,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하고 그다음에 다리 뒤에를 잡아주는 근육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쿼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온다고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지팡이를 통해서 자, 일어나실 때 지팡이를 짚고 한번 일어나볼게요. 시작. 짚고 일어나시면 훨씬 더 자세가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싣고 일어섰다 앉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게중심이 앞꿈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이게 힘을 막 가한 건 아닌데 일단 상체 자체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죠. 지금 저 완전히 펴졌어요. 나도 그래요. 아까보다. 이게 뭐라고? 예. 집에서 좀 장우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제가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네. 보조기구를 사용하셨더라도
반복만 하셔도 이 운동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팡이를 얼마든지 이용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성난 하체가 암을 이긴다? 헬스 트레이너 JP가 소개하는 암 예방을 위한 운동법. 지금 공개됩니다. 먼저 이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네. 제가 운동 전에 네. 허벅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허벅지 그래서 워낙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몇 센치예요? 24인치입니다. 오, 24인치. 24인치. 이상화 스케이터 그 피겨 스케이터 선수가 24인치니까 그 허벅지를 갖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사이드 킥이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아뱀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리를 어깨를 벌려주시고요. 좀 더 넓게 벌려도 돼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많이 앉지 마시고 반만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손을 머리 뒤로 올리시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앉아볼게요. 살짝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오른발을 팔꿈치 방향으로 쳐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앉고 일어서면서 다시 어렵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런지라는 거예요. 사이드 런지. 이게 팔꿈치가 내려가면 안 돼요. 올린 상태에서 한쪽 엉덩이를 벌린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주시는 것이요. 엉덩이 살짝. 그렇죠. 다시 제자리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 자, 시작. 하나,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어디 뒤로 빼는 거예요. 이분 다리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뒤로. 그렇죠. 제자리. 들어 마시고 제자리, 들어 마시고 제자리. 자, 지금 하는 운동이요. 근데 이거를 몇 회 몇 세트냐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씩 5세트 100번씩 하세요. 네, 뭐 12회씩 3세트, 15회씩 3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자꾸 멀리하고 쉽게만 접근하다 보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 튼튼한 허벅지, 그 다음에 성난 허벅지.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 씨가 아까 허벅지를 쟀었잖아요. 예. 지금 좀 뭐 변화가 있을까 맞아요. 사실. 24인치에서 어떻게 이제 돼요? 벌써 커졌습니다. 야, 이상화 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커져요? 자, 아까 24인치 나왔는데 지금 25인치 반 나왔어요. 정말? 네, 이게 다 쓸만하네. 근데 이거는 마치 콩나물 실의 물주기예요. 좀 있으면은 다 빠질 거예요. 근데 불었다 빠졌다 불었다 빠지면서 계속 반복되면 콩나물 자라듯이 언젠가는 허벅지도 성난 허벅지, 성난 콩나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재결 교수님 다음 숙제 좀 내주시죠. 네, 몸의 소통을 위한 평생 숙제. 아까 운동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먹는 거. 식으로 통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는 거 뭡니까? 먹고 살려고 아이, 사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네. 뭐 먹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는 양배추. 양배추.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양배추 보면 뭐 거기 성분들이 대부분은 황 성분들이 몸에 좋은 겁니다. 그 좋은 황 성분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되고 황 성분이 있어야만 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양배추를 좀 생으로 먹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그 보존해서 먹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쪄서 먹는 것까지는 그렇게 영양 소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생으로 먹는 게, 쪄서 먹는 게, 소화 흡수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흡수율을 따지면은 사실 좀 쪄서 먹거나 하는 게 더 좋고요. 또 실제 열을 가해야만 더 농축되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할래요. 반은 찌고 반은 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쪄서 먹거나 약간 삶아서 먹는 거, 물론 두 방법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걸 숙제로 좀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생으로 눈에 띄면 좀 취미 삼아 드시는 거, 이렇게 조합을 이루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궁금해하시는 게 어디든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 요거. 심이 있습니다. 딱딱해서 요심. 뭐 버리잖아. 예, 딱딱해서 보통 버리는데 예. 저긴 또 이제 비타민 U라는 게 또 저기에 좀 많아서 U라는 게 U가 궤양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궤양의 영어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위궤양을 막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비타민 U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좀 딱딱해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열을 가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으로 된 걸 갈아서 먹는 거는 어떻습니까? 뭐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갈아서 먹는 거는 일부 영양소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파괴될 수 있지만 안 먹는 것보다 먹어서 얻는 득이 훨씬 많으니까 너무 손실에 연연하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암에 좋은가요? 그렇죠. 위암에 좋죠. 위궤양. 브로콜리랑 양배추가 특히 위에 좋은데, 양배추가 특히 이제 위에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 저 가지 진짜 좋아해요. 컬러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뭐 우리 포도 껍질도 저 색깔이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우리 몸에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특히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방분을 먹었을 때 그 지방 소화를 해서 장내 흡수 안 시키게 하려면 가지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기 먹을 때 가지를 좀 같이 먹어주면 좋고요. 혈압 조절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이게 뭐라고요?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니까 가지를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좀 많이 아프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닐까. 대사증후군이 있나 봐. 너무 맛있게 드세요. 뭐 가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가지는 동양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찬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장에 자꾸 영향을 주면 장이 운동되면 자궁 바로 뒤에 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찬 음식들은 조금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오영식 씨하고 윤택 씨는 오늘 먹은 거 반납하고 가세요. 너무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드세요. 화장실에다 반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검은깨. 이거 뭐지? 검은 게 검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검은 게 너무 아니에요? 입자가 향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떤 향 나는지. 이거는 사우나 냄새. 아니에요. 그래, 맞아. 약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이게 뭐라고 해야 뭐예요? 될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맣죠. 네, 그래서 블랙 시드, 굉장히 이국적인 향이 나요. 커민 시드라고 합니다. 블랙 커민 시드요? 네네, 이국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나오는 니젤라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에 시방이 있겠죠. 그 시방에서 나온 씨앗이 블랙 커민 시드입니다. 우리가 씨앗 가지고는 오일을 만들 수 있죠. 기름이 나오잖아요. 압착해서. 그럼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도 먹고 옛날에는 발랐고 투탕카멘이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거기 무덤 안에서도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후손들이 좀 오래오래 살도록 만들라는 의미에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선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 경전이 이제 거기에 문구를 보면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음식 중에 하나다. 그 시대에는 그랬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블랙 커민 시드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드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요. 지금 입에 털어넣어서 좀 향이 좀 있어서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향이 있는 음식을 좀 좋아하는데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이하셔. 그러니까 이제 대사증후군이시기 때문에 지금 놓여있는 모든 식품이 땡깁니다. 얘는 좀 입에서 쓴맛이 좀 있고 향이 나요. 근데 입에 쓴 게 몸에는 엄청 좋다고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쓴맛이라는 게 폴리페놀이라는 말이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페놀 물질이 많다는 뜻이 쓴맛입니다. 고음이라 그러죠. 고미, 쓴맛이라 그래서. 그래서 쓴 게 약이 된다는 얘기는 폴리페놀 때문에 그렇고 여기 오일 중에 80%가 오메가 369고 그 중에 57% 정도가 오메가6 지방산을 갖고 있어서 좋은 기름 성분이라고는 볼 수 있고.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블랙 커민 시드. 네, 그러니까 이게 커민 시드는 오일 형태로 이제 주로 옆에 있는 이 오일을 말씀.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독특한 향이 나요. 좋은데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과거엔 또 바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르는 거 좀 아까우니까 귀한 거니까 좀 이렇게. 양은 어느 정도? 이거 물에 타서 먹는 거 아니에요?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물에다가 서너 방울 정도. 서너 방울.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타서 먹으면 속이 안 쓰리고요. 이렇게 급한 분들은 바로 드시면 되고. 그 안에 아주 항암과 항산화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티모퀴논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모퀴논이 항암 작용에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쭉 논문을 쭉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네.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연례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췌장암 세포를 가지고 티모퀴논을 주입을 했더니 한 80% 이상이 사멸을 한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암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하는 이 기능 조절을 또 한다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악성 뇌종양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피부암 같은 데서도 뭐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루에 이렇게 물에 타서 한 잔 정도 서너 방울 마시면 되나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기름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액상으로 나와 있으면 뭐 몇 방울 정도만 해서 물에 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은 적당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 소량을 매일 일정하게 긴 기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도 이 양을 책정을 해서 꾸준하게 먹으면 약도 돼요. 그러니까 1g씩 먹어서 30일을 지났으면 괜찮으면 다음부터 2g씩 먹고 이렇게 증량을 하면은 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특히 터키에서 그 향신료로 많이 이용이 된 거예요. 아, 왠지 터키의 향이 나요. 네, 터키의 무슨 향이 느낌인지 있습니다. 알겠다. 네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나죠. 그래서 네. 터키에서 향신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 발생률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암 발생률 봐서 남자, 여자로 나눴고,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남자나 여자나 다 좀 적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친구들이 주로 먹은 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김치를 잘 먹어서 뭐 사스도 예방됐다는 것처럼 이런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뭐 저희한테 좋은 숙제도 내주시고 네. 또 뭐 챙겨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좀 챙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암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기억나세요? 네.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간 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91세가 된 지금 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뇌에도 전이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밝힌 게 암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완치가 가능하고 3분의 1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안다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치료해낼 수 있으니까 예방하는 걸 잊지 마시고 좋은 식품 또 좋은 운동하면서 이 암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재원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